예, 오늘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추운 겨울이잖아요. 겨울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물은 또 어떻게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저도 느끼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먹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좀 목말라도 집에 가서 마셔야지 이러고 이제 좀 거의 참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어저께 이은경 우리 스폰서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겨울이라 물이 많이 먹히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겨울에는 기초 대사가 조금 낮아지니까 그만큼 물도 덜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오히려 다른 계절에 비해서 물을 더 이제 덜 먹게 되죠. 그런데 요런 때에 그래도 소변으로 나가는 수분량보다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한대요. 그래야 겨울에 건조해서 생기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노화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수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수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절상으로도 보면은 괜찮다가 다시 겨울이 되니까 바이러스 관련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건조해진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계절일수록 또 물을 잘 챙겨 드셔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인체의 3분의 2는 물이라고 해요. 어,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는 혈액, 림프액, 조직액 등 체내의 액체 등에 포함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또 자료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의 뭐 연골, 뭐 골수 이런 것도 다 물이고요. 예. 그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도 물이고 우리 체액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물이고, 그러니까 물이 우리 몸 전반에 있어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그냥 그 기본 그냥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80년 평생 마시는 물의 양이요 73톤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어쨌든 80세 이상의 기대 수명이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100세까지 마시게 되는 물의 양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1톤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로도 섭취를 하지만요, 음식에도 물이 수분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걸로도 섭취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이제 1000cc, 1리터 정도가 되고요. 대사하는 과정 중에 이제 대사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도 물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 대사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물의 양은 약 300에서 400cc. 그래서 총 1400cc 정도의 물을 하루 동안 저희가 이제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동안 인체에서 배출되는 물의 양을 보니까 호흡과 피부로는 약 800에서 1000cc, 대변으로는 약 100에서 200cc, 소변으로는 약 1500cc의 물이 배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2500에서 2700cc잖아요. 하루 동안 인체에서 흡수되는 물은 약 1400인데 배출되는 물은 2500에서 2700이니까 1리터 이상, 그죠? 1.1리터에서 1.3리터, 그러니까 1리터 이상의 물이 1000cc 이상의 물이 부족해요. 그만큼 물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돼요. 먹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만큼 그 이상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드세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목마름, 뭐 갈증 이런 거를 잘 못 느끼시고요.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잘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분들은 그래도 목마르지 않아도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물을 드시는데 그런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저도 불과 뭐 4, 5년 전에는 진짜 하루에 뭐 2잔, 3잔으로도 살았어요. 근데 목이 안 말랐거든요. 근데 그게
목이 안 마른 게 아니고 못 느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조식품 꾸준히 먹고 뭐 저희는 이제 스위치온도 하고 하면서 몸을 계속 리셋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목마름을 되게 잘 느끼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줘야 돼요. 체내의 물은요, 대장에서 80% 정도가 흡수가 되고 소장은 약 20% 정도. 그래서 위에서는 약간의 물이 이제 흡수가 된다고 해요. 이 물은요, 30초 물을 딱 마시면 30초 후에는 혈액으로 가요. 1분 후에는 뇌 조직 생식기로 가고 10분 후에는 피부로 가고요. 40분 후에는 우리 몸을 한 바퀴를 돈다고 해요. 2시간 후에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1개월 후에는 완전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물을 마셨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있다 보면 또 화장실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중간에 음식도 먹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먹었을 때 음식과 먹었던 그런 물들이 합해지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는 손끝이 저리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확실히 물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추운 계절이라 또 많이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럴 때 물을 계속 꾸준히 먹어주거나 그러면 손 저리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WHO에서 하루에 권장하는 물의 양이 1에서 1.5리터예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 충분 섭취자 비율을 보면 연도별로 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성별, 연령별로도 보면은요, 물 충분 섭취량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걸까요? 제가 요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요 강의를 이렇게 전에 준비했던 거랑 막 보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음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좋아지면서 수분의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정보를 저도 듣기 전에는 음료수, 제가 마시는 차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액체 상태로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걸로 수분을 충분히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또 아니죠. 여기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음료수를 통해 설탕 등 당 섭취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수분량이 줄어들어서 '왜 이렇게 수분 섭취가 줄어들었을까?' 하고 봤더니 음료나 이런 것들, 차 이런 것들로 인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를 통해서 설탕 등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세에서 5세를 보면 과일 음료, 6세에서 49세는 탄산, 50세 이상은 커피를 통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20세 이상은 그냥 무조건 다 커피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고등학생 아이들도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분 섭취보다는 당류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됐고, 그리고 이 섭취한 당류는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음료수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를 하면요, 당분 과다 섭취, 에너지 과잉 등 문제가 있고요. 또 커피나 술 같은 경우는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내 수분을 감소시켜요. 어 한국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여기 보자. 한국 영양 기준 섭취에 따르면 물 충분 섭취량은 모두 순수한 물로 보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탄산음료, 주스, 커피 등은 해당되지 않고, 다만 보리차, 우엉차 등 커피에 들어있지 않은 물을 연하게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해요. 탄산수 요새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그 청량감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pH 5.5 이하의 산성이라 치아 바깥면인 범람질을 누려서 치아 건강에 좋지 않아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체내 수분을 잘 유지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취침 전까지 물을 소량씩 틈틈이 마셔야 합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따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은 나는 물을 많이 안 먹는 체질이 아니고 목마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목마르지 않아도 꾸준히 소량씩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은 물을 얼만큼 보충을 해야 한다죠? 3배. 커피는 3배고요.
그다음에 맥주의 경우에는요. 맥주 양의 2배의 물을 마셔야 한대요. 그러니까 그란데 아이스 컵 아메리카노를 먹었다? 그러면은 그 그란데 사이즈의 3잔의 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분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드시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물 부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1%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요. 2%가 부족하면 업무 효율이 감소를 해요. 4%가 부족하면 미열, 초조, 판단력 장애가 오고 10%가 부족하면 위험한 상태가 되고요. 20%가 부족하게 되면은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붕괴 사고 같은 게 날 경우에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는데 막 9일, 열흘 만에도 막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존하시는 분들. 그분들 인제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버텼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그 잔해 틈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서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전에 그 저기 그 청정기 그거 강의하면서 그때 준비했던 자료 중에 음식 없이는 30일을 살 수가 있고 인제 공기가 없으면 3분 살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은 물 없이는 5 일을 버틸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버틴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수분으로 생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물도 목숨이랑 굉장히 직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도 느끼고요. 현기증도 발생해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직가를 합니다. 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를 하고 입냄새도 나겠고 변비도 나겠고 신장결석, 두통, 신경질도 과민해지고요. 근육의 경련도 오고요. 소변 색깔로 우리가 수분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또 느낄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한 노란색의 소변은 물이 부족하다는 증상이고요.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거의 혈액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이 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충분히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게 일단 다 해소가 되겠죠. 물을 안 먹었을 때 올 수 있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띵하고 두통 같은 거. 예. 손발 아까 제가 저리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해소가 되거든요. 어 체내에서 유해산소를 제거를 해 주고요. 미세먼지 등이 체내 밖으로 배출되는 해독 작용을 해요. 그리고 장에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에 걸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요.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활발하게 해서 독소 배출을 또 용이하게 해 줍니다. 해독 작용이 굉장히 탁월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 있죠. 저도 그랬는데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 지금은 물만 먹어도 나는 살쪄 이거 통용되는 시대 아니죠. 어 물은 살찌지 않아요. 왜냐하면 칼로리가 없거든요. 물하고 비타민, 미네랄은요 칼로리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게다가 식간에 물을 먹으면은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욕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물을 밥 먹을 때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물은 또 뭐 시간 정해 놓고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식전에 먹었던 분은 식전에 드시면 되고 식후에 드셨던 분은 식후에 드시면 되고 그냥 그렇게 드시면은 된다고 해요. 개개인의 몸 상태마다 다르고 또 나의 생활 습관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나에 맞춰서 물은 섭취를 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물을 마시면은요. 신진대사를 도와서 섭취된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체지방을 줄여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혈액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피가 또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혈관이랑 관련돼 있는 혈액이랑 관련돼 있는 부분이 좀 또 이제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수분 부족 증세에서 봤던 내용들이 거의 다 아까 혈액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먹어 주면요. 혈액과 조직액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또 피로 회복, 생리통 완화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인체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수분이 모자라면 피부 노화도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보충은요. 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요. 잠자기 전에 마시는 반잔의 물은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인체가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수분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목마름으로 새벽에 잠을 깨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숙면에. 잠들기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반잔 정도의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면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잠자기 전에 드시거나 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은 또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깨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모금 정도, 반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그 대표적인 책 있죠. 물 치료의 핵심에 보면은 물의 기능을 보면은 물은 체내 빈 공간을 채워주는 계량 요소고요. 혈구 순환을 위한 수송 수단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뭐 대사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물질들의 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물질들이 다 이렇게 잘 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우리 몸이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바로 물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양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잘 대사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물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물 없이는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할 경우 처음에는 압박을 받던 일부 기관들이요. 끝내는 기능을 잃게 된대요. 그죠? 꼭 필요하죠. 에너지의 주 원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들, 내가 두통이 엄청 심해. 나는 소화력이 떨어져. 나는 잠을 잘 못 자. 나는 변비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물을 얼만큼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들, 뭐 기분을 좋게 해 주는 호르몬들 이런 것들도 다 수분이랑 연관이 있고요. 불안, 스트레스 여기도 다 나오죠. 그리고 뭐 정상적인 수면 리듬 찾아준다고 하고 또 눈을 맑게 해 주고 녹내장을 예방해 주고요. 예. 물은 골수 내의 혈액 생산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아까 골수도 수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역에도 중요한 게 바로 물이고. 근데 인체는 물을 저장하지 않아요. 그죠? 탈수가 일어나는 동안 물을 끌어올 수가 없대요. 따라서 아침부터 수면 전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한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요 체중을 줄이는데 물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식전에 물을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상실의 예방을 도움을 주며 알츠하이머병과 다발경화, 즉 파킨슨병, 류게리병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이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인가요? 물이라고 다 같은 물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원하는 물을 먹어야 돼요. 딱 우리 몸은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엄청난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천연과 합성 그 책에 보면은 몸은 우리는 합성이든 천연이든 몸에 좋아 그러면 먹지만 우리 몸은 천연과 합성을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원하는 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죠? 우리 몸이 원하는 물은 뭘까요? 우리는 자연체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물을 먹어야겠죠. 그 자연 그대로의 물이 바로 좋은 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좋은 물의 조건을 잘 따져보니까 산소가 풍부한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 약 알칼리물, 또 잔류 염소가 없는 물, 인체에 유해한 유무기 화합물이 없는 물, 미생물,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없는 물, 또 낭비 없이 얻을 수 있는 물,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물들이 다 충족을 하냐 한번 보죠. 일단은 먹는 물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돗물, 지하수, 먹는 샘물, 정수기물. 지금은 뭐 거의 먹는 샘물과 정수기물로 많이 드시지만 아직도 수돗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뭐 야채나 뭐 이런 식수로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조리수로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가정도 아직 있기는 하죠. 수돗물 같은 경우는 하천, 저수지 등 수원을 정수 처리해서 생산을 하고요.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해서 공급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요. 그래서 위생상 안전하고요. 지하수는 샘에서 채취한 물이고 미네랄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마다 물맛이 약간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먹는 샘물 같은 경우는 먹기 좋게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방법을 가해서 제조한 물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사 먹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트병에 담긴. 그리고 요새 가정마다 없는 집 없죠. 정수기물. 요거는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물을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고, 직수형, 그러니까 수도꼭지랑 바로 연결이 되는 직결형이 있고, 또 용기에서 나오도록 하는 저장형이 있다고 합니다. 수돗물부터 보면은요, 전국적으로 다양한 수돗물 브랜드들이 있고, 정수 처리장에서 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게 돼요.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은 세계 8위라고 했고요. 근데 수돗물 음용률은요 55.2%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낮은 수치는 아직도 수돗물 드시는 가정이 50%가 넘어라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수돗물 음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외국 영화 보면은 진짜 뭐 약 먹을 때 그냥 화장실이든 뭐 주방이든 그냥 수돗물에서 수돗물 이렇게 받아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할까? 그거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대요. 물탱크 수도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상수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또 물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을까? 또 가끔 나오는 언론에서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또 못 마시겠죠.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돗물을 꺼리게 되죠. 이런 뭐 물탱크 물탱크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보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을 계속 보도를 하다 보면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집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김포를 살지만 인천에서 이런 사건이, 저희 친정이 인천이거든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스프링 물을 드시기 때문에 뭐 식수로는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진짜 그 인근에서는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고요. 막 정수기가 아니 저기 생수가 막 품절될 정도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수 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오는 동안 그 매립되어 있는 수도관들의 수명이 너무너무 노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5년까지만 있지만 30년 이상 된 수도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기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녹물이 나오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돗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염소잖아요. 염소는 물속의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염소를 넣는데요. 최종으로 사람이 직접 마시는 물을 내보내는 상수 처리장에서도 염소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염소를 넣기 때문에 안전하겠다라고 했는데 똥이 그러죠. 염소는 병원성 미생물을 죽일지 모르지만 물에 녹으면 사람의 호흡기 조직에 손상을 입히게 돼. 그리고 염소를 사용하여 소독한 물이 강물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물고기들이 아가미가 손상이 돼서 산소를 들여 마시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기억력 장애, 성장 억제를 불러오지. 내 키가 작은 것도 염소 때문?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암물질의 대명사로 알려진 무시무시한 다이옥신을 생성시키는 핵심 성분도 바로 염소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 걸러지는 그런 물을 드셔야 되는데, 이거 보여드렸었죠. 이거 염소 테스트하는 건데요. 염소가 들어있는 물에 이 염소 씨약을 넣으면 이렇게 노랗게 돼요. 이렇게 노랗게 되는데 여기에 쌀을 넣고 흔들어요. 물이 맑아졌죠. 또 이렇게 오렌지 껍질을 넣고 또 흔들어요. 물이 맑아졌죠. 어떻게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염소 씨약을 또 넣으실 거예요. 근데 물이 어떻죠? 이 물에는 염소가 없습니다. 그럼 그 염소 성분이 어디로 간 걸까요? 쌀이랑 과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수로 쓰는 물도 수돗물이 아닌 정수물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정수기들이 조리수로 쓸 수 있게끔 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특히 쌀, 찬물은 반드시 정수기 물로 쓰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죠.
지금 그 지하수를 드시던 지역에서도 정수기 물을 사용을 많이 하시죠.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소독 뭐 슈퍼박테리아를 못 걸러낸대요. 예. 소독의 기준도 없대요. 그리고 우리 그때 뭐 구제역이나 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동물들을 다 매립을 했는데 거기에 침수수가 흘러나와서 그게 지하수와 섞이면서 막 악취도 나고 막 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수는 많이 또 안 드세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와, 공기도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올 거야. 물 정말 사 먹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물도 이제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을 상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섭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의 분량을 원로는 칫솔 한 개 분량을 마셨던 거예요. 그 주된 섭취 경로가 바로 음용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생수병, 페트병에서 환경 호르몬 도배가 돼 있다고 그런 기사 내용도 있고, 시판 생수 중에 5개 제품에서 인공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들이 우리 몸에 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기 때문에 정수기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정수기도 믿고 먹을 수 있나? 믿고 먹었죠. 먹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이런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메이 정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렌탈은 아니잖아요. 구매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렌탈로 따져보잖아요. 렌탈로 따져보면은요, 훨씬 저렴하고요. 그 얘는 또 계속 이제는 이스프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타사랑 뭐 솔직히 비교할 수 있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접점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어진 기계에 성능을 이렇게 뭐 비교를 하는 거면은 니께 뛰어나 내께 뛰어나 이런데 뭐 방식도 전혀 다르고요. 뭐 이런 구조 자체,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자체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많이 달라졌다 하는 거는, 옛날에는 저수조의 형태의 정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직수 방식의 정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물 수도관까지도 스테인리스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거를 또 바로 교체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다. 너무 깨끗해서 문제긴 한데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료집에도 있는 거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저희들이 찾아 먹었는데 정작 믿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음, 이스프링은 전 세계 40여 개국 국가에서 정수기 판매에 1위를 하고 있는 정수기예요. 근데 왜 이스프링을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걸까요? 바로 좋은 물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좋은 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연이 만든 그대로의 물, 생명이 원하는 물,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물은 어떤 기술에서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수기의 생명은 바로 필터죠. 아메이에서 이제 채택한 필터는 압축 카본 필터인데요. 이 정수기 필터는 코코넛 껍질에서 얻은 활성탄소를 압축해서요, 0.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립자 유해 성분을 여과를 해요. 동시에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화학 물질과 흡착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요. 그래서 140가지 이상의 유해 성분을 감소한다는 인증을 받았죠.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나쁜 성분 중에 미네랄보다도 작은 입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필터를 통과하는 건 미네랄보다 큰 입자는 걸러지잖아요. 그런데 미네랄보다 작은 입자는요, 걔는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납이 미네랄보다 작죠. 근데 미네랄만 지금 살았어요. 보면은 콩 걸러졌죠? 그리고 이 쇠 구슬에 지금 납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탄소 그 필터가, 카본 필터가요, 이 나쁜 이 유해 성분들을 흡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만 싹 빠지게.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듀얼 액션의 기능을 갖고 있는 필터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다른 필터들도 뭐 나노 입자를 걸르고 어쩌고 하는데 미네랄보다, 유해 성분 중에 미네랄보다 작은 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입자까지 걸러내는 필터다 그러면 미네랄도 걸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미네랄이 없는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여과도 하고 흡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필터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 필터는요, 잠실 야구장 면적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표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카락의 300배 이상의 작은 밀입자까지도 걸러주고요. 이거는 이제 압축 카본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영상이거든요. 요거는 1.5배 좀 빠르게 재생을 했고요. 제가 음소거를 못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염소 제거 능력이 탁월해 한층 상쾌하고 맛있는 좋은 물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물을 만드는 이스프링의 기술, 한번 살펴볼까요? 투명한 데모 유닛을 이용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수돗물은 염소로 소독을 합니다.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맛으로 다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염소 자체는 해로운 물질이 아니지만 소독 후 해로운 부산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DPD를 이용해 실험해 보겠습니다. DPD는 민감한 화학물질로 상수도 소독에 사용되는 유리염소를 만나면 물을 붉게 변화시킵니다. 실험 결과 대조를 위해 수돗물이 담긴 비커를 옆에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프링으로 물을 정수해 보겠습니다. 수돗물이 이스프링 내부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특허받은 이스프링의 압축 카본 필터는 염소와 그 특유의 불쾌한 맛과 향은 즉시 제거하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몸에 좋은 미네랄은 지켜줍니다. 이제 이스프링으로 걸러진 물에 염소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PD를 넣어보겠습니다. 전혀 붉은 빛은커녕 아주 깨끗하죠? 염소가 염소가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걸러진 상쾌하고 거를 맛있는 좋은 제거해낼 물이 수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수기는 유기 오염물질처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45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줍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스프링은 유해물질 걸러주는 언제나 거거든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만들어줍니다. 이스프링 정수기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이는 투명 데모 유닛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충제나 소독 부산물처럼 물속에 섞여 있는 몇몇 유기화학물질은 시각, 후각, 미각으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속에 있는 몸에 해로운 유기화학물질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체에 모해한 붉은색 식품색소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비커 속 물은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놓아두겠습니다. 오염된 수돗물이 이스프링 정수기로 들어가면 특허받은 압축 카본 필터가 몸에 해로운 유기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낸과 동시에 마그네슘이나 칼슘과 같은 몸에 좋은 미네랄은 그대로 지켜줍니다. 보세요. 이스프링으로 정수된 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아메이가 이스프링으로 진짜 유해 물질까지 싹 걸러지는 거를 딱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제 믿음이 좀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시기 직전까지 세균을 처리하는 UV 램프예요. 이제 그 필터로도 걸러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미생물을 살균시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을 탁월하게 걸러주는 거죠. 이 UV 램프는요, 800mj의 빛을 발산을 해요. 그래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99.9%로 비활성화를 시켜서요, 마시는 직전까지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 하나 채택한 방식이 저장이 아닌 직수 방식인 거잖아요. 물속의 세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생수 같은 거 먹을 때도
다 이제 그날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세균이 번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균이 잘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직수 방식의 UV 램프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99.99%까지 비활성화를 시키는 인증을 받은 거죠. 진짜 고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물이 돈 많은 사람은 더 좋은 물, 돈 없는 사람은 좀 저렴한 물이 아니라 인간이 먹어야 하는 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 고집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이렇게 아메이 제품을 애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애용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고집이. 그 신념을 지켜나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하다. 그냥 이거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타사 정수기 오랫동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 차, 뭐 1년 차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장염이 오는데요. 장염이 오면은 그냥 뭐 설사 이게 아니라 토를 엄청 하고 그게 끝나면 설사가 나오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애가 장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약한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어찌저찌 했든 저도 이스프링을 저희 집에다 놓게 됐어요. 그렇게 이스프링 물을 먹이면서요. 지금까지 장염으로 단 한 번도 아이가 고생을 안 했어요. 이 정수기 물을 바꾼 이후로는요. 아이가 장염이 안 감기는 걸릴지언정 장염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좋은 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직수 방식을 채택을 그래서 그 UV 램프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얘네를 비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몸에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맞는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안전하게 물을 드실 수 있고 또 직수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직수 방식은 퍼싯이나 또는 그거 뭐죠? 전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로도 세척수로도 조릴수로도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컴팩트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싱크대 아래에 넣으셔도 되고요. 도기에다가 해서 위에다 올려 놓으셔도 인테리어 효과에서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너무 좋고 또 그 전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그 정수기 걔는 한 잔의 물을 설치할 때 그 정수기 뒤로 요렇게 얇은 호스가 하나가 요렇게 내려오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예. 그때는 뭐 그다음 뭐 정수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그 한 잔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잔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물 낭비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 부족 국가거든요. 예.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1 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껴 쓰셔야 돼요, 물을. 근데 이스프링은 직수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네.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렇게 절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뭐죠? 바로 이 인스턴트 온 방식이거든요. 이 인스턴트 온 방식은 뭐냐면 강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턴트 온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어 불필요한 그 낭비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정수할 때만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 절약할 수가 있겠죠. 1 리터당 평균 비용이 약 83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그 5년 동안 총 비용 해 가지고 1 리터당 평균 비용을 이 나온 건데요. 그게 83원인 거예요.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어 하루 작 하루 1 시간 작동 시 예 한 달 전기료가 640원. 근데 우리 이거 뭐 물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시간 쓸까요? 저는 1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솔직히 청정기도 쓰고 정수기도 쓰고 하지만 청정기 3대 돌리고
정수기 쓰지만요. 저 전기세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예. 이런 거 기계를 집에 들여놨다 그래서 전기세가 확 오르거나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도 절약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도 우리 가정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정수기고요. 여기에 또 엄청난 기술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이커플드 테크놀로지인데요. 요것도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UV 램프가 켜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가 연결이 돼야 돼요. 하지만 전기를 물속에서 연결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어 자기장을 통해서 전력이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 이 방식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이나 항공 기술에서도 쓰여져 있고요. 뷰티 디바이스에서도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대부분에 이 커플드 방식이 채택이 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프링 이 기술, 그 압축 카본 필터로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또 이 커플드 방식을 통해서 UV 램프가 켜지면서 미생물을 살균시키고 또 직수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을 틀어서 마시는 그 직전까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똑똑한 게 스마트 칩이 내장이 돼 있잖아요. 365일 24시간 내 정수기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해 주고 있어요. 3개월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누군가가 와서 체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시간 내가 정수기를 켜는 순간 체크가 들어가는 거죠. 정수기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요렇게 빨갛게 전화기 표시가 뜨거든요, 계속. 그러면 제가 AS에 전화를 해서 자가로 또 그 해결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자가로 해결을 하고, 만약에 자가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AS 기사를 예약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고, 내 필터의 수명이나 물이 또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카트를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필터의 수명까지도 다 알려주죠. 그래서 1년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5,000 리터 이상을 사용을 했다 하면 그 필터 교체하세요 이 부분에서 이제 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증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계다 모든 제품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는데, 아메이는 NSF의 인증을 받았죠. NSF는 여기 내용 보시면 공공보건구역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제3자 시험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얻어온 명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정보력, 그리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다. 또 이 이스프링은 이 NSF로부터 4가지 항목을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맛의 심리적인 요소 감소하는 거,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9% 비활성화되는 것도 인증받았고요. 각종 유무기 화합물, 남조류,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감소시키는 거, 식품 용기 코팅제로 인한 그 성분들 감소시키는 거, 이게 또 그 식수원에서 나와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요것도 감소시키고, 또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15 정도 감소시킨다 라고 인증을 딱 받은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를 인증을 받은 거죠. 그럼 이 NSF NSF는 공중보건 및 이분 안전관리를 어떤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관인지 한번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이것도 살 수 영상으로 있도록 돕고 볼게요. 있습니다. NSF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교하고 복잡한 기준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구조적 견고성, 제조사들이 광고하는 오염물 제거 능력 등을 독자적으로 검증합니다. 이 모든 테스트들은 미국 국가 표준 기준을 따릅니다. 오염물 제거 능력 검증 테스트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높은 수압, 높은 오염도, 제조사가 권장하는 제품 수명기간 초과 등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조건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메이 제품은 NSF 인증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성능, 구조를 입증받아 업계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그들이 광고하는 제품 성능 입증을 위해 이런 테스트 과정에 높이 관여합니다. 이스프링의 압축 활성탄 필터 및 UV 램프의 성능 등에 대한 테스트 말이죠. 이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마시는 물은 가장 좋은 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NSF 내용 보셨죠? 리더를 그 분야에서 선두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걸러주는 내용, 예, 인증받은 내용들에 대한 영상이고요. 저는 또 하나 되게 진짜 정말 이스프링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NSF 인증을 그냥 제품 출시 때 한 번만이 아니라요. 매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로 식수원에 뭐 문제가 났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바로 받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매해 테스트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가 아까 앞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저냥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검사는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재질의 안전성이나 구조의 완결성이나 정수의 성능이나 모든 걸 다 깐깐하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 영상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청정기든 정수기든 이런 기계 종류들을 검사하는 그런 연구소에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담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소리는 없네요. 이 실험실의 목표는 제품의 약점을 발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정수기가 엄청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수기 모양이 약간씩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라마다 들어가는 정수기의 디자인이 약간 다르다는 거. 굉장히 이 기계에 악조건을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정수기를. 예. 그래서 이 기계가 얼마나 튼튼한가, 견고한가 이런 것까지도 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영상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신뢰성 테스트를 본사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제품에 대한 제품 품질의 체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스프링, 앰모스피어 스카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견고한 거예요. 10년을 써도 고장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이 스프링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품은 노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지만 부품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10년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구조도 굉장히 이 전자 모듈이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자가로 필터를 교체하거나 하기에 전혀 부담되는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수기 필터 교체나 컷시이나 전환기나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를 찍으면 또 다 알 수가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물 종류에서 아까 그 좋은 물의 조건 중에 산도, 우리 몸에 산도와 맞는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도 시험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역삼투압물, 수돗물, 이스프링, 생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산도는 7.3에서 한 7.5 요 정도고요. 그 산도와 가장 맞는 색깔을 갖고 있는 거는 이스프링이에요. 수돗물도 가깝다고 하지만 수돗물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역삼투압물은 거의 노랗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산도에 맞는 물이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컨슈머 리포터인가 어디였지? 예, 리포트에서 본 건데요. 그냥 이게 뭐 정수기 그래서 뭐 이스프링이 뭐 전 세계 1위 뭐 이건 아니고요. 워터 방식이 있어요. 필터 방식이 워터 필터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카운터톱이라 그래서 싱크대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제품 중에 1위 가정조 최우수 등급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좋은 물의 조건 처음에 기억하시나요? 산소가 풍부한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 약알칼린 물, 잔류 염소 없는 물, 인체에 유해야 유목이 화합물이 없는 물, 미생물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없는 물, 낭비 없이 얻을 수 있는 물. 지금 이 조건들을 다 봤는데 어떠신가요? 다 좋은 물의 조건에 들어가죠, 이스프링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강의 전에 찍은 건데요. 요게 한 3, 4일 된 물이거든요. 그리고 요 물은 제가 이게 이제 우리 강의 전에 받아온 물인데요. 여기도 지금 산소 방울이 조금 있어요. 방금 다른 물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 속에서요. 탄산수처럼 이렇게 공기방울이 생겨져 있어요.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물이죠. 지금 이렇게 좋은 물의 조건에 다 적합한 물이 바로 이 스프링이에요. 만약에요. 나는 얼음도 나와야 되고 온수도 나와야 돼. 그런데 그 물이요. 이 좋은 물 조건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 회사에 만약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자료를 선뜻 줄까요? 안 그럴걸요? 예. 상담원도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물이다 하면은 검증이 됐다 또 그러면은 저는 이스프링 선택하셔도 좋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 해봅니다. 예. 좋은 물의 조건에 딱 맞는 정수기. 예. 이스프링이고요. 만약에 이 조건에 딱 맞아 그러면은 금액대는 이스프링보다 훨씬 더 비쌀 거라는 거. 예. 그거 좀 아시면은 좋겠고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물이니까 정말 깐깐하게 따져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몸이 원하는 좋은 물로 건강한 생활 그리고 또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 더욱 건강한 그런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